드리며 다시 한번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AM 1650 KFOX. You're listening to Southern California's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 AM 1650 라디오 서울이 여러분의 9월을 응원합니다. 네시에 들은 뉴스 이 시간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는 장례 준비로 시작하세요. 조마리아 장례보험 제공입니다. 이번 주 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에 일주일 내내 폭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LA 카운티 지역에 이미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일부 해안가를 제외한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서는 낮 최고 90도를 웃도는 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팜스프링스 등 일부 내륙 지역은 최고 117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상청은 LA 카운티의 경우 오는 5일에는 최고 97도,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최고 107도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샌퍼란도 밸리 지역은 당분간 100도를 계속 넘어설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은 본국 거주 한인보다 기독교인 비중이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 이민 온 한인은 미국에서 태어난 2세보다 기독교 성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조사 결과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의 종교는 기독교가 59%, 무교 34%, 불교 3%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본국 거주 한국인의 종교는 기독교가 32%, 무교가 52%, 불교 14%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는 미주 한인이 본국 한인보다 기독교 성향이 2배나 높은 이유로 이민사회 특성과 미국 내 종교적 배경을 꼽았습니다. LA 한인타운 시니어 센터는 다음 주 목요일인 오는 12일 추석 큰 잔치를 개최합니다. 재외동포청과 왕글로벌, 서울 메디칼 그룹 등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추석 큰 잔치는 각종 공연과 한식 식사 등의 행사로 진행됩니다. 이날 300명의 참가자 전원에게 송편과 한식 점심 식사가 무료로 대접되며 고급 쌀 한 포씩을 선물로 증정할 예정입니다. 어바인에서 경찰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스캠 사기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어바인 경찰국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경찰은 전화를 건 사람에게 이름, 신분증 또는 배지번호나 전화번호, 또 경찰서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는지 등을 물어볼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국을 상징하는 음식 김치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언젠가 한국이 배추를 생산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배추 재배에 가장 좋은 최적의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1도 사이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올해 폭염이 사상 최장 기간을 기록하면서 평균 기온이 25도를 넘었습니다. 실제로 배추 재배 농민들은 한국의 배추 품질이 매년 나빠지고 재배량 역시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온도가 계속 높아지면 배추의 뿌리가 흐물흐물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은 여름엔 배추 재배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시에 들어간 뉴스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조마리아 장례보험 제공이었습니다. 함께 즐겨요 탱조 차차차 I'm calling you. We're sorry. You have reached a number that has been disconnected or is no longer. 웬일이죠? 이 라인이 이상한 것 같아. 가끔 이걸로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번호가 없다 나오고 그래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어우. 돌발 인터뷰 성공해야 될 텐데요. 어우, 신호 가네. 응?
네, 스티브 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네. 저 라디오 서울의 탱자예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지금 지금 네, 네. 방송 중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차차차 가끔 들으세요? 잘 안 들립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 방송 차차차. 그럼요. 예, 그럼요. 제가 아주 네. 즐겨 듣고 있고요. 네,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바쁘실 텐데. 응? 우리 선생님은 그래도 네. 네네.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저는 네. 그 올림픽하고 옥스퍼드에 네. 그 개업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스티브 장입니다. 한국 이름은 장원근입니다. 장원근 씨. 네네. 장 씨가 이 긴 장인데 원자도 뭔가 길고 장원근. 야, 이름이 너무 좋으시다. 우리 스티브 장 선생님은 미국 오신 지가 꽤 되셨죠? 제가 미국에 처음 온 거는 네. 1983년, 83년에 왔습니다. 네. 야, 일찍 오셨네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공부 잘하셨나 봐요. 그때 유학으로 UCLA로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UCLA에서 네. 경제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지금 어떤 길을 그동안 거의 몇 년이에요, 이게? 40년이 넘으셨네. 그죠? 네,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네. 가만히 있어봐.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CPA를 하게 되셨어요? 처음에 저는 네. 이제 그 당시에 네. 그 80년대 초반이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돌이켜서 나이 생각하고 오랜 기간이지 그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이렇게 세월도 오래 지나고 나이도 먹은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때는 이제 유학생으로 이제 초창기 유학생이죠. 미국에 와서 네. UCLA에서 그냥 LA 네. 처음에는 제가 미국으로 와서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고 네. 외국에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네. 좀 이렇게 낯선 동네를 가기가 좀 약간 불안했어요. 그래서 LA가 한인타운도 있고 좀 내가 잘 지내고 적응하기가 쉽다 생각해서 네. LA로 오고 학교도 요 근처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공부를 마치고 네. 제가 회계사인데 회계사 일을 하게 된 계기는 네. 특별히 회계사에 대해서 큰 로망이나 꿈이 있었던 거는 아니고 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때만 해도 이제 20대 중반에 미국을 오다 보니까 네. 암만 해도 이제 그 미국 회사 취직하는데 영어도 그만큼 익숙하지를 않고 조금 불안하고 그래서 네. 그냥 숫자를 다루고 좀 라이센스가 있으면은 좀 더 직장 생활이 좀 쉽고 또 직장을 잡는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 그냥 회계를 공부하게 됐어요. 우연한 계기에. 그러셨군요. 다행히 네. 미국 회사에 또 취업이 돼서 네. 일을 시작하면서 네. 처음에는 유학생이라 유학 공부가 끝나면은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네. 있다 보니까 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은 예.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살다 보면은 또 가족도 네.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예. 그냥 교포가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렇게 예. 40년도 되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중간에 사업도 하시고 그러셨다면서요? 제가 네. 회계사로 쭉 보통 대부분 회계사를 하시면은 그냥 오래 그냥 하세요. 회계사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고 초창기서부터 계속 회계사를 하는데 네. 저는 응. 좀 그러지를 못했어요. 네. 회계사를 처음에 미국 회사에서 이제 좀 연수를 받고 타운에서 이제 일찍 개업을 한 편이었는데 네. 그 당시만 해도 80년대 초반이니까 네. 그 이민 오시는 분들도 많고 와서 네. 열심히들 한국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막 새로 비즈니스도 시작하시고 네. 또 교포 인구가 막 늘어나는 때라 회계사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 가지고 네. 회계사 사무실이 굉장히 번성했어요. 응. 손님도 많고 잘 되고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네. 이렇게 제가 근데 그때는 젊어서 그런지 응. 철이 없어서 그런지 응. 그게 그렇게 만족스럽지를 않더라고요, 삶이. 첫 번째로 이제 젊은 회계사, 젊은 그
프로페셔널이 느끼는 게 예. 이게 학교에서 배웠던 그 회계나 예. 우리가 뭐 그 세무 뭐 정의 이런 거 하고 예. 또 실제로 이 사회에서 하는 거하고 조금 거기 그 괴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당시로는 이제 이민 초창기라 예. 정부에서 요구하는데 세금을 탁탁 내면은 그 회사를 그 사업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생계가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소아미스를 한다거나 막 네. 미국 처음 이민 와서 생활들이 다 어렵잖아요. 그러면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세금을 실제로 내야 되는 거 금액보다도 적게 내고 막 이러면은 예. 도덕적으로 그 회의감이 들고 예. 또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그 이제 이민 초창기가 돼가지고 저희 나이 또래 비슷한 손님들 중에서 예.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해서 이게 조그만 수화미스를 했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돈을 벌어서 큰 마켓도 하고 예. 또 조그만 뭐 자바를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엄청난 회사들이 이렇게 막 번성을 하고 이러는 걸 보고 나는 맨날 그냥 회계사잖아. 그러니까 그때 젊은 마음에 예. 이거는 좀 아니고 싶은 건데 이렇게 꿈이 있는데 미국까지 와서 이 기회의 날에 와서 꿈이 있는데 예. 이거 좀 더 나도 뭔가 좀 해야 더 되겠다. 발전을 하고 응. 하고 싶은데 응. 계속 회계사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다. 그래서 어느 때려쳐. 날 과감하게 마음을 먹고 예. 제가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진짜 과감하셨다. 그래서 무슨 사업 하셨어요? 네네. 응.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뭐 그 사업이라기보다도 제가 뭐 젊었을 때니까 큰 돈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제 이렇게 네. 손님들 하는 것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장사를 시작했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만했던 게 예. 제가 이제 회계사를 하다 보니까 그 큰 회사 이렇게 지점장님들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분들이 한테 뭐 사업장 세무상 어드바이스도 드리면은 굉장히 리스펙하고 심각하게 들으시기도 하고 예. 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대해서 많이 좀 제가 도움이 되는 말씀도 많이 해드리고 그래서 나는 내가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사업을 하면 안타까. 굉장히 응. 내가 잘 될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많이 실패를 했어요. 그게 이렇게 또 이론적으로 하는 거하고 네. 그 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예. 또 저 회계 실무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많이 이렇게 좀 배웠다고 생각했지만 예. 실제로 장사를 해보니까 어려움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히 예. 초보자였고 그래서 예. 거기서 그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어요. 여러 가지 네.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처음에 자바도 해보고 한국 사람들 많이 하는 식당도 해보고 뭐 그로서리 마켓 정비소 오 마이 없는 갓. 거를 다 오 해봤는데 마이 갓. 그 해본 이유가 예. 잘 돼서 한 게 아니고 자꾸 망해서 이것저것 하게 된 거예요. 잘 됐으면 하나를 쭉 했을 텐데 그래서 예.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삶이. 와, 진짜 힘든 것만 일단은 하셨네요. 다 망한 거는 아니고 이제 예. 한 두어 번 정도 망하다가 또 어쩌다 잘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네. 생활은 하고 애들도 기르고 그러고 살았죠. 네. 야, 참. 계속 얘기해도 될까요? 예. 이제 네, 그런데 근데 어떻게 해서 다시 이제 오셨어요? 이제 그러다가 예. 그렇게 이제 그 힘들게 사업을 하고 막 이렇게 흥망성쇠가 맨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 미국에 와서 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갖는 예. 비슷한 공통된 로망이 있어요. 그게 예. 뭐냐면 예. 빨리 돈 벌고 조금 그 소위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성공을 해서 일찍 리타이어, 얼리 리타이어 했으면 좋겠다. 예. 지금도 뭐 사업하시고 그러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대부분 네. 저도 손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빨리 좀 돈 좀 벌어서 일찍 리타이어해서 한국도 가고 예. 놀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꿈을 저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열심히 해서 잘 된 거는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업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요령도 좀 생기고 예. 그러면서 좀 실력도 좀 늘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이 궤도에 올라서. 다다르게 되고 네. 돈도 좀 벌고 투자를 해서 돈도 좀 벌고 그래서 예. 내가 뭐 큰 부자는 아니지만 이제 일을 그만둬도 네. 그냥 일을 그만두고 내가 쉬어도 계속 좀 그렇겠다. 먹고 살 수는 있겠다 이런 네. 단계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예. 좀 일찍 리타이어를 한 거죠. 그래서 예. 제가 한 50대 중반이었나 오. 제가 한 20년 정도 사업을 했는데 네. 한 2014년, 14년 이때쯤에 제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예. 그 사업을 다 정리하게 됐어요. 그리고 네. 그때 이제 좀 쉬었죠.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던 좀 은퇴한 멀리 삶을 리타이어. 시작했어요. 조금 일찍이요. 네. 네.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게 또 반전인 게 이렇게 예. 일찍 내가 원하던 대로 항상 힘들게 한 20여 년 사업을 하면서 조금 쉬고 예. 어느 정도 그냥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은퇴를 했는데 예.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지날수록 처음엔 좀 괜찮은 것 같더니 예.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질 않더라고요. 조금씩. 어떤 점이 안 좋아지냐면은 예. 이제 사업을 할 때는 예. 그 이제 연말이 되면 예를 들어서 예. 좀 바빠지잖아요. 사업 말고도 네. 내가 아시는 분들하고 이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선물도 보내고 또 나한테 또 선물을 주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막 만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예. 그게 한 3, 4년 지나다 보니까 예. 그 점점점 이렇게 연락이 없어져요. 왜냐면은 뭐 특별하게 연락할 일이 없으면 사회생활이라는 게 연락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나중에는 연말이 됐는데 어느 날 연말이 됐는데 연락 오는 데는 동창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동창회 좀 참석하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예. 내가 느끼는 게 저쪽 이렇게 그 아웃사이더 요새 인사 아웃사이더 얘기하잖아요. 이 네. 사회생활에 아웃사이더가 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쪽 그 강 건너 쪽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회생활도 하고 열심히 사는데 나는 저 그 강 건너 쪽에서 이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사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야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자체가 그런 느낌이고 예. 어떤 그 사회 속에서 내가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은 사람 생각이 들고 네.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리타이어를 하게 되면은 그 플랜을 하잖아요 돈을. 이 돈은 뭐 그 주택 비용에 쓴다. 이 돈은 내가 뭐 생활에 쓴다. 이 돈은 내가 뭐 유흥비에 쓴다. 예를 들면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플랜을 하는데 그게 좀 변수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그쵸. 친구들이나 후배들을 만나서 내가 저녁을 한번 예를 들어서 산다. 응. 근데 나는 정해진 금액이 딱 있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내가 돈을 내고 나면은 그다음에 또 다른 걸 쓰지 말아야 돼. 막 이렇게 그러니까 플랜을 해서 이렇게 돈을 쓰는 삶은 조금 내가 이렇게 좀 각박해져 힘들어져. 그게 네. 돈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사업을 네.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내가 그냥 한번 쏘고 싶어서 쐈어. 그러면은 일 조금 더 하면 돼요. 아니면 좀 내가 페이해야 될 거를 조금 늦춰서 페이하면 되고 그래서 이게 경제가 굴러가는데 이렇게 일정하게 정해진 돈으로 쓰는 삶은 조금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 딱 틀에 정해서 사니까 그래서 그 리타이어하고 나니까 그런 점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희 손님들 중에서도 돈이 많으신 분들도 그래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나갈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벌지 않고 그냥 쓰는 삶은 딱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완전히 돈을 쓰는 즐거움 또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기분 좋게 이게 쓰기가 힘들어요 항상. 그래서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 내가 다시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된 게 예. 이제 사업은 평생 해가지고 그런 게 좀 힘들고 그래서 네. 원래 회계사였으니까 네. 내가 다시 한번 회계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문득. 그래서 네. 공부도 좀 다시 하고 네. 그래가지고 2017년에 네. 다시 조그맣게 그 네. 회계사무실을 개업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손님들도 많이 오고 네. 사무실이 젊었을 때 했던 것보다 또 다른 차원에서 엄청 그래도 제 기준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네. 사무실도 잘 운영하고 네. 굉장히 만족을 해요. 만족을 하는데 네. 그게 어떤 그 비즈니스가 잘 돼서 이렇게 만족을 하는 게 아니고 네. 내가 그 3, 4년 동안 쉬었을 때 네. 좀 이렇게 아웃사이더였다는 그런 느낌보다 네. 내가 이렇게 사회에 참여가 돼서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 네. 그리고 사람들한테 프로페셔널로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느낌, 네. 여기서 오는 만족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러시겠어요. 그냥 그리고 CPA가 아니고 자바도 하셨지, 식당도 하셨지, 정비소도 하셨지. 그런 점이 또 저는 그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그 힘들고 막 저 사업이 안 돼서 파산을 하고 그랬을 때 그게 참 잃는 게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또 제가 회계사를 하면서 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네. 제가 그렇게 뭐 엄청 실력 있고 뭐 그런 회계사는 아니고 네. 그냥 보통 CPA지만 네.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 네. 손님들하고 일단 좀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떤 그쵸, 느낌인지. 그쵸, 그쵸. 응? 예, 그래서 누구 마음 그 누가 이해가 안다고? 또 네, 그 사람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네. 무슨 말씀을 하시면 이런 경우에 처했겠구나, 이런 게 필요하시겠구나 하는 네. 이해가 되고 네. 그게 또 소통이 되고 네. 또 아니면 제가 그 소통에서 제가 또 이렇게 드리는 목사 그분들을 제가 가르쳐 드린다기보다도 제가 드리는 그 세컨 오피니언이 또 도움될 수도 있고 이래서 제가 회계사를 하는데 굉장히 저희가 그 살아왔던 거 이런저런 사업상 경험이 좀 이렇게 실전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멋지십니다. 응? 네, 그런 점을 네. 아주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 굉장히 네. 지금 사는데 평생 제가 느껴보지 못한 지금이 제일 행복한 순간이고 너무 만족해요. 야, 너무 듣기 좋은 말씀하셨어요 지금.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이런 분 진짜 많지 않은데.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일을 아예 안 하는 은퇴, 리타이어는 평생 안 하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어느 분이 이건 이제 제 자랑을 조금 해도 될까요? 이게 자랑인지 뭔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저희 사무실에서 오시는 손님이 네. 저한테 어느 날 손님들이 대부분 저한테 네. 많이 해주시는 얘기가 네. 저한테 저희 사무실이 굉장히 친절하대요, 저보고. 네. 그래서 내가 친절한가 그러고 나를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저는 사실 친절하려고 이렇게 노력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뭐 친절하게 대하겠다, 뭐 손님들한테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네. 기본적으로 굉장히 저희한테 오시는 손님이 가슴 깊이 감사를 드려요. 이제 많은 회계사들도 있고 저보다 네. 더 훌륭하고 똑똑하고 이런 회계사들도 많은데 나를 찾아왔다는 그런 점이 이렇게 또 나이도 들고 어쨌든 이런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젊은 손님이 예를 들면 와서 제 말을 이렇게 심각하게 들어주고 굉장히 그것도 자기 사업이나 삶에 반영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아마 진심이 전해졌을 거예요. 예, 그런 게 친절하게 느껴지셨나 봐요. 아유, 그래서 진짜 저는 그냥 남은 인생을 네. 회계사로서 네. 열심히 그리고 네. 제가 좀 손님들도 제가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런 손님들을 맞이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아우, 우리 스티브장 CPA님 박수, 큰 박수 드리고요. 전화번호 드려야 되겠어요. 아우, 나 회계사 필요한데 이러신 분들 아니 그런 것보다도 그냥 제가 네. 이제 원하는 손님은 그 젊었을 땐 제가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게 내가 이렇게 좀 그 사업장 성공하신 분 나한테 돈도 좀 많이 내신 분 이런 분을 그래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손님을 원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정말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나를 필요로 하시는 분 이런 분들하고 일하는 게 좋아요. 제가 그냥 조그만 은퇴하신 분들이든지 뭐 조그만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뭔가 그래도 저의 경험이 누구한테 도움이 된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를 필요로 하시는 손님하고 일하는 게 제일 좋고 또 보람된 것 같아요. 네. 자, 정말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요. 이제 종종 차차차에서 재정 그리고 그런 살림살이 뭐 이런 얘기 좀 종종 해주시고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네네. 기타를 잘 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잘 치지는 않고 그냥 취미로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오늘 김현지의 우리들의 블루스 이거 누구랑 들으시겠어요? 저희 사무실 직원들 또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모르는 제가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는 손님들 혹시 듣고 계시면은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직접 끝인사 짤막하게 주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공인회계사 스티브 장입니다. 항상 저를 찾아주신 손님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미국 이민 생활을 통해서 저희 제2의 고향이 LA 교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쁜 것만은 아니야. 세월의 멋은 흉내낼 수 없잖아. 멋있게 늙는 건 더욱더 어려워. 비 오는 그날 저녁 카페에 있었다. 겨울 초입의 스웨터, 창가에 검은 도둑 고양이. 감당 못하는 서늘한 밤의 고독. 그렇게 세월은 가고 있었다. 아름다운 것도 즐겁다는 것도 모두 다 욕심일 뿐. 다만 혼자서 살아가는 게 두려워서 하는 얘기. 얼음에 채워진 꿈들이 서서히 녹아가고 있네. 혀끝을 감도는 위스키 on torak. 모르는 여인의 눈길, 마주친 시선의 이끌림. 젖어있는 눈웃음에 흐트러진 옷 사이로 눈이 쫓았다. 내 맘 나도 모르게 차가운 얼음으로 식혀야 했다. 아름다운 것도 즐겁다는 것도 모두 다 욕심일 뿐. 다만 혼자서 살아가는 게 두려워서 하는 얘기. 얼음에 채워진 꿈들이 서서히 녹아가고 있네. 혀끝을 감도는 위스키 on torak. 아름다운 것도 즐겁다는 것도 모두 다 욕심일 뿐. 다만 혼자서 살아가는 게 두려워서 하는 얘기. 얼음에 채워진 꿈들이 서서히 녹아가고 있네. 혀끝을 감도는 위스키 on torak. 김현지가 불렀습니다. 위스키 온 더 락. 우리 CPA 스티브 장 선생님이 선곡해 주신 노래였어요. 오피스가 올림픽하고 옥스포드에 있네요. 거기 비아리카구스 강병선 침증병원 있는 그 몰 같아요. 전화번호 드릴게요. 213-700-5078 213-700-5078. 이분한테 맡기면 진짜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실 것 같고 잘 이끌어 주실 것 같은 그런 CPA 선생님이시네요.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2주에 한 번씩 오셔서 우리 김기대 목사님 기대되는 얘기를 오늘 해주십니다. 아주 재미난 얘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잠시 후에 모실게요. 탱자의 차차차 2부 이 시간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총 20억 달러 승소한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 로우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한국인 부인이 직접 도와드립니다. 11월 8일부터 10일 어흥축제 무대에서 한복 홍보대사와 패션쇼를 위한 모델을 뽑는 롤모델협회, 9월 25일 11시 윌피드에서 오디션을 갖는다군요. 롤모델협회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213-383-3838 213-383-3838 40년 무사고 전미주 고객만족 1등 아주 투어. 창사 40주년 기념 아주가 드리는 특가 선착순 마감. 북유럽 14일 8월 21일 출발. 인도 네팔 14일 11월 19일 출발. 남태평양 13일 11월 16일 출발. 한국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아주 모국 관광 일본 제주 모국 일주 18일 9월 25일 10월 9일 출발. 미 서부 관광도 아주가 디럭스 VVIP 버스로 모십니다. 올림픽과 카탈리나 213-388-4000 388-4000 여행의 질이 업그레이드됩니다. 안녕하세요.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이 라디오 서울 개국 3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람은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고 합니다. 라디오 서울의 앞으로 32년도 알차고 진실된 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자연치유 능력 증진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NHS 내추럴 헬스 시스템 스티븐 조입니다. 이민 생활에 힘을 실어주는 라디오 서울 개국 3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건강한 방송으로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남해금 한의원의 남해금 원장입니다. 라디오 서울 개국 3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임상 51년 한방과 양방이 경험으로 목, 허리 디스크와 구안화사를 전문 치료하며 불임으로 고생하는 가정에 건강한 아기를 안겨주기 위해 노력하는 남해금 원장입니다. 좋은 여행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한우리 여행사의 좋은 가격과 서비스를 대체할 것도 없다. 비행기 티켓 가격도 1등, 관광도 1등. 한우리 여행사 213-388-4141. 국적기 특별 세일 6월 3일까지 비수기 1,255불. 에어프레미아 1,012불. 대한항공 1,267불. 신바람 맞바람 투어는 한우리 여행사. 다양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는 한우리 여행사. 올림픽과 벌몬 213-388-4141. 2024년 센터메디컬 그룹의 시니어 탁구 대회. 시니어라면 누구나 오케이. 만 64세 이상이라면 참여하셔서 푸짐한 경품 받아가고 즐거운 추억 만드세요.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9시 플러튼 아카데미에서 펼쳐지는 시니어 무료 탁구 대회. 위치는 241 이스트 임페리얼 하이웨이 350호 플러튼입니다. 삼성 65인치 TV, 프리미엄 홍삼, 마사지건과 참가하신 모든 분에게는 푸짐한 상품과 알찬 구디백을 드립니다. 센터메디컬 그룹의 시니어 무료 탁구 대회. 예약 전화 888-847-3098. 경기도와 용인 특례시가 후원하고 울타리몰이 주관하는 마음이가 떡 해외 판촉전이 9월 5일부터 8일까지 라미라다 직매장과 시애틀 직매장에서 열립니다. 식품안전관리 HACCP 기준의 공정과 개별 포장, 녹으면 바로 먹는 간편함으로 각종 모임의 간식, 선물용, 식사 대용의 안성맞춤인 마음이가 떡은 오직 울타리몰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직매장과 온라인몰에서도 마음이가 떡을 만나보세요. 건축면허요? 당연히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죠. 건축을 전혀 몰랐던 저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를 들으니까 3개월 만에 건축면허를 땄어요. 영어에 약한 저는 한글 교재가 도움이 돼서 건축면허를 따고 어떤 일에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에 등록하면 건축면허 취득이 가장 빨라요. 매주 월요일 저녁은 공개 강의가 있습니다. 공개 강의를 청취한 후 등록해도 됩니다. 건축면허, 이제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에서 도와드립니다. 213-386-4922 213-386-4922 LA를 대표하는 라디오 어딘 줄 알아? 라디오 서울.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 한미보험 그리고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즈로 그리고 롤모델 협회 제공을 함께 하십니다. 아이비님이 남자분 돈 많이 부족 없이 있어도 절대 은퇴 일찍 하면 갑자기 늙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이 나빠지고요. 그리고 소셜 대인관계 줄어들고 그래서 절대 일찍 은퇴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이분의 잡은 굉장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떠실까? 바로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신 우리 김기대 목사님의 기대되는 이야기 우리 김 목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그 잠마다 일마다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예. 목사님도 스트레스 직업병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어? 뭐 있죠. 있죠. 예. 근데 뭐 스트레스는 어떤 직업군이나 다 있고 예. 꼭 뭐 목회직이라고 더 있으란 법은 없는 거죠. 늘 예. 즐겁게 살아가고 네. 또 다른 또 교인 이외의 예. 삶에서 또 다른 즐거움을 찾기도 하죠. 예. 네. 예. 그래도 굉장히 보람된 일을 하시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네. 근데 보람도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네. 재미를 잃지 않고 살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멋지십니다. 그래야지 두 가지가 병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은 얼마나 재미난 얘기를 기대되는 얘기를 해주실까? 네. 오늘은 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술이요? 예, 웬 목사가 술 얘기를 하느냐라고 네. 의문을 가지실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 어떤 문화의 흐름이나 이런 문화사를 공부하다 보면 네.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술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술을 좋아한다기보다는 네. 술 이야기가 좋아서 네. 또 거기서 우리가 건질 것은 없나 네. 생각해서 한번 술을 주제로 삼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예. 술 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요. 예. 술을 정말 멋지게 잘 마시면 주신. 예, 응? 그렇죠. 못 마시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병신. 병신. 그 병은 술병의 병이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마셨어. 그럼 뭐게요? 예. 그러니까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망신, 항상 망신. 예, 예. 술하면 항상 양면적 가치가 있죠. 예. 하나는 사람 좋은 사람, 뭐 술 예. 좋아한다 그러면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또 하나는 그가 주사가 심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행적인 행위를 가져오면 또 술 때문에 저렇게 망쳤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평가가 있는데요. 예. 성경에도 술 이야기가 뭐 나쁘게 기록된 것보다는 네. 오히려 좋게 기록된 것도 많습니다. 네. 뭐 나쁜 얘기도 물론 없잖아 있지만요. 네. 일단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네. 위장 장애가 있으니까 속병이 있으니까 포도주를 조금씩 먹으라고 한 얘기도 있고요. 네. 또 좀 묘한 얘기인데 이제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갈등할 때 예수를 향해서 유대인들이 먹기를 탐하고 독주를 즐기는 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수님도 그 시대 상황이 어렵고 하니까 가끔은 그렇게 네. 독주를 즐기신 게 아닌가 그런 짐작이 있는 그런 네.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독주가 그러니까 포도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포도주를 포도주도 요즘에 와서 이제 와인이 고급화되면서 그 증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했죠. 옛날에는 네. 뭐 네. 소주도 옛날에는 뭐 막소주란 말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뭐 제조 기술의 차이가 있겠죠. 그 옛날 한 2000년 전쯤에 네. 술의 제조 기술이 이렇게 뛰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그래도 일찌감치들 즐기신 예. 인류의 선조들. 예. 제가 하나 질문 더 드려볼게요. 네. 세계 역사에서 지금 근대사에서 가장 악인 2명을 뽑으라면 누굴 뽑으시겠어요? 히틀러? 또 하나는 소련의 스탈린이 되겠죠. 수많은 사람을 스탈린. 학살하고. 근데 히틀러와 스탈린은 뭐 2차 대전 말기쯤에 가서 서로 전쟁을 하기도 했지만 두 사람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네. 하나의 공통점은 두 사람 다 술을 안 마신다는 겁니다. 오, 그래요? 예. 우리가 흔히 악한 사람은 막 술 좋아하고 그럴 사람 같은데 네. 실제로 술을 안 마신다는 거고요. 네. 물론 뭐 전혀 안 마시게 했겠습니까마는 네. 그렇게 마셨다는 증거가 별로 없고요. 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네. 둘 다 엄청난 독서광이었습니다. 몇만 권을 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긴 그 책을 정리해서 히틀러의 그러면 서재 혹은 스탈린의 서재 이런 책들이 다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책을 읽었길래 이렇게 악해질 수 있나? 네. 라고 생각해 보니까 책도 다 좋은 고전들만 읽었어요. 오. 그러니까 술을 안 먹는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사람이라는 보장이 없고 네. 책을 많이 읽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뭐 철학적이고 뛰어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네. 스탈린과 히틀러의 경우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처럼 술이란 건 참 네. 함부로 결정 내리고 정의 내리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저는 술을 마시고 책은 별로 안 보는 착한 사람이에요. 네. 뭐 좋은 뭐 바람직하진 않지만 넘어가요. 알겠습니다. 네. 그 또 하나 질문이 이제 맥주하고 네. 포도주하고 어느 것이 더 역사가 오래되었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고 또 인터넷에 보면 논쟁들이 많아요. 어떤 것이 더 오래되었나. 포도주 아닌가요? 포도주가 오래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네. 많은데요. 네. 뭐 근데 그 반대 의견도 또 인터넷에 흘러넘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맥주가 더 오래됐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왜 네. 맥주가 오래됐다고 보냐면 네. 맥주는 진짜 곡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곡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곡물은 사람들이 접근성이 쉽습니다. 예. 농사를 짓다가 이거 어떻게 발효되는 것을 보고 네. 거기서 어떤 알코올성 성분이 나왔다. 네. 마셔보니까 기분이 좋더라. 네. 이런 것이 가능하고요. 네. 일단 논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제가 근데 다 정답을 저는 말하는 건 농사 아니에요. 짓기 전에 예. 포도나무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과일이 오랫동안 이렇게 되면서 발효가 돼서 더 자연 발효가 먼저- 될 그런 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데 이 과일 같은 것들은 과일 열매는 병충해에 약합니다. 한번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다 죽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농사짓고 자기들의 그 식생활과 정말 생명과 관계가 있는 그 고가류로부터 네. 맥주를 얻은 것이 더 오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도주를 더 오래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술의 신이죠. 네네. 포도주의 신이 있고요. 네. 그 신과 얽힌 여러 가지 이제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것이 더 오래됐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여전히 이건 뭐 논쟁적인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네. 저 개인적으로는 예. 맥주가 더 오래됐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네. 그 디오니소스 하면 그리스 이쪽 로마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그리스 하면 영웅 알렉산더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었어요. 아. 공교롭게도 예수님하고 똑같은 나이에 이제. 삼삼회. 예. 근데 이분의 그 사망 원인이 네.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오. 엄청난 대주가였다라고 하죠.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고요. 네. 하루는 전쟁터에서 자기를 구해준 아주 절친이 있었는데 네. 그 절친이고 하니까 뭐 술김에 조금 싫은 소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네. 알렉산더에게. 네. 알렉산더가 또 그를 죽여버렸어요. 어머나. 그러고 나서 평생 후회를 했고요. 아. 그러다가 결국 자기도 더 그 친구를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더 술을 마시다가 33살의 젊음을 다 보내고 정말 말았습니다. 네. 세상에.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네, 그러니까 술을 조심해야죠. 그렇지만 또 좋은 이야기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그리스나 이쪽에 내려오는 그 권주가 같은 거 보면요. 첫 잔은 건강을 위해서. 둘째 잔은 뭐를 위해서일까요? 사랑을 위해서. 아, 정답입니다. 맞아요? 예. 찍었죠. 예. 셋째 잔은 평안한 잠을 위해서 뭐 이렇게 쭉쭉 갑니다. 근데 넷째 네. 잔은 폭력을 불러일으키고 뭐 10번째 잔은 뭐 기물을 파손하고 이렇게 권주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 잔까지가 딱이야. 예. 그래서 세 아무리 잔만 많아도. 예, 잠 잘 자고요. 근데 두 잔이 딱 좋은 거예요. 사랑에 더 초점을 맞추시는군요. 아니 어디 보니까 두 잔 이상 마시지 마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근데 뭐 줄이려고. 알코올량은 도수가 있기 때문에 뭐 두 잔이냐가 다르죠. 아니 근데 마시면 잠이 잘 오나요? 잠이 안 오시는 뭐 분들은? 그것도 경우에 따라 다르다라고 그쵸? 해요. 네. 예, 뭐. 잠을 더 잘 자는 사람도 있고 그 숙취 때문에 더 밤새 악몽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고 그쵸. 사람에 따라 네, 다양하더라고요. 네. 예. 알맞게 드세요. 알맞게 드는 게 좋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위스키라고 하는 것은요, 뭐 네. 포도주가 이제 더 발전을 하면 이제 브랜디라고 해서 이제 꼬냑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맥주를 또 증류하면 그게 위스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증류법의 발전에 따라서 이제 꼬냑과 위스키는 조금 후대에 나오게 됐죠. 예. 맨 처음에 이제 맥주나 와인처럼 도수가 낮고 네. 그 증류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많은 도수 높은 술을 뽑아내지 못했는데 네. 한 중세 이후에 이제 그 높은 알코올 도수의 술을 뽑아내는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브랜디라고 부르는 꼬냑이 있고요. 네. 위스키가 있습니다. 네. 위스키는 한 10세기경 중국에서 참 죄송합니다. 갑자기 다른 술을 생각을 하는 바라 중국이 빼갈 생각하셨군요. 죄송합니다. 네. 영국에서 네. 영국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네. 우리가 왜 3월에 세인 패트릭 데이라고 초록색 옷 입는 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네. 이제 아일랜드의 성자인데 네. 그냥 5, 6세기 정도에 활동하시던 분인데 예. 이분이 아일랜드에 처음으로 이제 뭐 증류 기술을 가져왔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요. 네. 아마도 이런 전설이 만들어진 것은 아일랜드하고 스코틀랜드하고 서로 이제 위스키 원조 논쟁을 하느라고 네. 그런 데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실제로는 한 10세기, 11세기경에 증류 네. 기술이 처음 발전해서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이제 위스키가 발전하기 시작했죠. 네. 이제 영국은 뭐 사실은 그 섬나라 별로 크지 않은 섬나라지만 거의 많은 또 나라가 구분되지 않습니까? 아일랜드도 네. 있고 웨일즈도 있고 또 뭐 예전에는 게일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는데요. 네. 게일 언어로 이것은 생명의 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스키 먹으면 이제 생명이 되는 거죠. 저 그걸 발견하고 나서. 그러니까 아쿠아 비타에라고 하는 건데요. 예. 아쿠아는 우리가 흔히 보는 물 맞죠? 생명의 물. 뭐, 생명의 물. 예, 뭐, 아쿠아 비타. 비타에는 뭐 바이탈, 뭐 생명 근원적인 뭐 이런 거, 바이탈 리듬 이런 말도 있듯이 생명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근데 그게 이제 게일어로 고대 게일 언어로 우이스케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이스케. 거기서 위스키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물이라는 게 게일 말로 위스케 브레데라고 하는 위스케. 그런 말. 그래서 위스키가 됐구나. 위스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재밌는 얘기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위스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물인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진짜 게일 말로 불러야 되겠다. 위스키. 좀 있어 보이죠. 뭔가 배워 보이고. 한 잔 마시고 그래야 되겠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발전했고요. 결국 스코틀랜드가 이제 그 위스키의 본고장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스코틀랜드의 말인 그 스카치라고 부르는 것이죠. 네. 또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또 절약 정신이 많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스카치 테이프가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스카치 테이프와 또 스카치 위스키는 또 고향 어원적인 고향이 같습니다. 스카치 테이프 그 사람들의 어떤 근면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진 테이프라고 하죠. 뭐 술과 연관된 얘기가 이렇게 많죠. 그런 점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문화사적으로 많이 연관이 되고요. 또 우리가 더 많은 공부들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위스키의 스펠링을 아시나요? 예. WHISKEY예요. KEY예요. 두 개 다 쓰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시죠? 스코틀랜드 위스키만 KY로 씁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이외의 지역에서 나온 것은 KEY로 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스카치 위스키가 아주 자기들이 원조라고 하는 자부심을 대단히 가지고 있는 거죠. 위스키. 그런데 유일하게 다른 나라 위스키들은 다 이제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다른 나라 위스키들은 다 KEY로 쓰는데 유일하게 KY로 끝나는 스코틀랜드 이외의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요?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본이 위스키로 조금 강하게 유명하죠. 떠오르더라고요. 산토리라고 하는 그 회사가 아주 부드럽고 꽃향기가 나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산토리 사장이 그 스코틀랜드 가서 직접 배워왔어요. 한 100년 전에. 그러니까 거의 한 120년 전에. 직접 배워와서 그 스코틀랜드 위스키 측에서 너는 직접 제자니까 위스키라고 써도 좋다. 그러니까 KY라고 Y로 끝나도 좋다. 그랬군요. 이런 약속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위스키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많은 문화사적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 또 거기 뭐 슬픈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스키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어떻게 해서 위스키 전쟁이요? 위스키 전쟁이 뭐냐면 그린란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저 아이슬란드보다 더 아주 큰 아주 동토의 나라죠. 북극곰 잘 나오고 평균 뭐 영하 40도까지 내려가고 겨울에 그러니까 섭씨로 말이죠. 우리는 미국 살다 보니까 사시가 익숙한데 섭씨로 영하 40도까지 내려가고 그런 나라인데 그린란드가 이제 사실은 하나의 독립된 나라이지만 덴마크령입니다. 그 령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푸에르토리코가 미국령이듯이. 근데 이제 지구가 둥그러니까 뭐 우리가 머릿속은 유럽 저 끝에 있고 캐나다는 또 이쪽 우리 미국 쪽에 있어서 두 나라가 지구를 평면으로 생각하면 떨어져 있지만 지구는 둥그니까 두 나라가 굉장히 붙어 있죠. 근데 그 사이에 국경지대 사이에 조그만 이제 계곡의 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계곡 사이에 두고 바다가 그런데 거기 한스섬이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린란드로부터도 11마일, 캐나다로부터도 11마일. 그래갖고 서로 하여튼 100여 년 정도 싸웠어요. 이게 우리 덴마크 땅이다. 그러니까 그린란드 땅이다. 캐나다는 우리 땅이다. 그래갖고 한 번은 덴마크에서 슈납스라고 하는 그들의 고유 위스키를 땅에 묻어놓고 덴마크 국기를 꽂고 오면 그 다음에 또 캐나다가 자기네 위스키를 꼽고 또 자기네 국기를 꼽고 이런 싸움이 아주 지속됐죠. 그래서 그걸 위스키 전쟁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근데 최근에 2년 전에 극적으로 타결을 해갖고 그 섬도 딱 반으로 나눴어요. 정말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스키 전쟁이라고 부르죠.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뭐 그 와인이
프랑스가 워낙 18세기, 19세기까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네. 와인이 훨씬 더 그 사용량이 많았는데요. 네. 소비량이. 네. 그런데 19세기부터 이제 그 위스키 소비량이 많아지면서 위스키가 이제 어떤 독한 술의 어떤 강자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옛날에도 병충해가 많았듯이 18세기 말에 한번 프랑스의 포도밭의 4분의 3을 다 말라 죽이는 그런 아주 무서운 병충해가 있었거든요. 네. 그 병충해 때문에 와인 시장이 주춤할 때 네. 위스키 시장에 치고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요. 네. 올해에도 포도 농사가 완전히 망쳐서 예. 그리고 더 이상 젊은이들이 포도주를 잘 안 마신대요 이제. 예. 그 뭐 다른 위스키나 예. 뭐 다른 스프리스를 마셔가지고 그래서 대폭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이들은 아무래도 저항의 상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와인은 사실 요즘 젊은이들이 종교에서 이제 많이 관심을 끊었는데 와인은 기독교 전통으로 너무 깊은 관계가 있고 네. 또 사실은 좀 그 와인의 격식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조금 상급 문화, 부르주아 문화라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하고는 네. 잘 안 맞죠. 근데 이제 위스키는 스코틀랜드는 또 잉글랜드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많이 받은 나라거든요. 지금도 막 가끔 우리가 영국 뉴스 보면 스코틀랜드 독립하자는 그런 안건들이 왔다가 부결되고 올라왔다가 국회에 네. 그런 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스카치는 저항의 상징. 그리고 또 뭐 위스키바 같은 게 고급스러운 데도 있지만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저항의 상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젊은이들이 또 위스키를 즐기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얘기들이 아주 재밌죠. 뭐. 네, 그렇습니다. 아우 벌써 이제 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갔어요. 네. 자 이제 마무리. 예, 뭐 오늘 뭐 곡을 준비해 보시라고 그래서 네. 제가 뭐 그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라는 노래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도라지 위스키. 예, 도라지 위스키가 뭔지 드셔보셨어요? 아세요? 네. 뭐요?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몰라요. 이건 또 한국 전쟁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빨리 끝낼게요. 네. 그 이제 6.25 전쟁이 나면서 이제 미군 부대를 통해서 위스키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예. 사람들이 이제 그 주정에서 물도 섞어 뭐 한국에서 이제 독특한 위스키를 만들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옛날이니까 이제 너무 미제 위스키가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일본에서 수입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토리스 위스키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것도 더 싸게 하려고 토리스 위스키 주정을 사와 섞어서 토리스 위스키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게 법적인 문제가 됐어요. 로얄티 문제. 그러니까 토리스 위스키 측에서는 우리 이름 뭐 주정은 우리가 분명히 줬지만 이름까지 사용하라고 하면 그건 안 했다. 니네가 섞어서 팔면 니네 이름을 가져야지 해서 법적 논쟁을 한창 하다가 결국은 이 토리스 위스키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 불법으로 판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무슨 이름을 할까 하다가 도라지 위스키. 도리스에서 돌아버려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도라지로 만든 위스키가 절대 아님을 아니구나. 알려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들으면서 선생님 보내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김기대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2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준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 식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버려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버려 이제와 세상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오늘 차차차 끝곡이 되겠습니다. 숨은 차지만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빠른 걸음 주 5회 30분씩 혹은 주 3회 50분씩 걸으면 아주 좋다고 그러는군요. 움직여야 산다. 네, 멋진 밤 만드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김무혜 앵커님의 라디오 서울 2분 뉴스 이어집니다. 차차차는 내일 낮 3시에 삼삼하게 다시 여러분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늦은 항구에
위에서 그야말로 연락선 선창가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 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융전하랍니다. 인컴도 적고 집만 딸랑 있는데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되나요? 됩니다. 인컴 부족 오케이. 크레딧 점수가 660점만 넘으면 됩니다. 부동산만 있고 인컴도 없고 크레딧도 완전 나쁘고 돈이 필요하세요? 하드머니로 가능합니다. 부동산만 딸랑 있고 노 인컴 배드 크레딧 융자가 된다고요? 융자나란 융자가 제일 쉽습니다. 365일 24시간 전화만 하면 213-388-5600 융자 문제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우와, 융자나란 안 되는 융자가 없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하고 계신가요? PCB뱅크는 더 전문적인 서비스로 당신의 꿈을 키워갑니다. 당신의 비즈니스를 함께 성장시켜갑니다. PCB뱅크의 능력으로 내일의 가능성을 만들어가세요. 오늘의 PC빌리티, 내일의 Possibility, Possibility Elevated. PCB뱅크 멤버 FDIC.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안녕하세요. 미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라디오 서울 개국 32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유익한 방송을 부탁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화이팅! 안녕하세요. 울타리 USA 대표 김민혁입니다. 들으면 행복해지는 라디오 AM1650 라디오 서울의 개국 32주년을 대단히 축하합니다. 프리미엄 K푸드를 미국 전역에 온오프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울타리볼에서 라디오 서울의 건성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울타리한다. 오늘도 라디오 서울 듣는다. 안녕하세요. 광고대행사 CPL 대표 크리스티나 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개국 3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인사회에 실시간으로 가장 빠른 뉴스를 전달하는 라디오 서울의 무궁한 발전을 저희 광고대행사 CPL이 응원합니다. 지치고 피곤한 몸 디바가 책임집니다. 저 너무 좋았어요. 몸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온몸이 확 풀려요. 48개월 무이자 한 달에 187불이면 최고의 마사지 체어를 내 집에 마사지 체어 디바와 함께 달라지는 품격을 느껴보세요. 이지바이크를 쓴 후로는요. 그냥 당뇨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야. 자동으로 해주잖아요. 발만 올리면 자동으로 운동이 되는 이지바이크로 근력 강화, 혈당 관리 쉽게 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오늘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작은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작은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이요. 초인종 카메라에 배달원이 춤추는 모습, 가족과 화상 채팅에서 재미있는 필터 사용하기. 좋아하는 스크래쳐를 긁고 이겼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복권국의 스크래쳐를 위해 잠시 시간을 가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게임이 있습니다. 오늘 스크래쳐를 선택하십시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십시오. 18세 이상만 구매, 플레이 또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이 축제 속으로 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제51회 로스앤젤레스 한인축제가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막을 올립니다. 한국 왕복 항공권, 메타 VR,